이어서 주말 사이 나온 투자 뉴스 체크해보면서 전략과 종목 정비해보겠습니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요 투자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2027년까지 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14%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기준 16.3%로 정한 국내 주식 비중을 5년 만에 2.3%포인트 축소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기준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24%를 기록하며 5년 만에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올해 초 출시된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와 중저가 A 시리즈가 흥행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해운운임이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미주노선은 같은 기간 내리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27일 기준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전주 대비 12.26포인트 올라 중국 상하이시 봉쇄 해제 기대감이 운임 반등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 출범 100일 안에 250만 호 플러스 알파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가 길드워2를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에 연내 출시할 계획입니다. 한편 NC소프트의 1분기 실적에서 해외 로열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0% 급증하며 전체 매출의 36%를 차지했습니다. LG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오는 2024년 말까지 총 5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결정하고 배당 정책 개선에 나섭니다. 자, 국내 주식시장의 가장 큰 손인 국민연금 뉴스부터 터치를 해봐야겠습니다. 국내 투자 비율을 줄인다는 소식인데요. 사실 국민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본연의 역할은 있지만 동시에 이 소식 자체가 대형주 투심을 위축시키진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네, 어떤 소식이든지 간에 항상 나오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같이 이렇게 국내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차피 나와야 될 내용이긴 했지만 타이밍이 참 안 좋은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중기 자산 배분안을 발표했죠. 이를 통해서 2027년까지 앞으로 5년 동안 기금 내 국내 주식 비중 14%로 줄이기로 했다라고 이제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이 중기 자산 배분안 같은 경우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원래 매년 내놓긴 하거든요. 매년 내놓으면서 이제 5년 단위로 운용 전략을 오픈하는 건데 지난해 배분안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14.5%로 줄이기로 했는데 1년 만에 0.5%포인트를 더 낮췄습니다. 일단 올해 말 기준으로 16.3%로 정해졌던 국내 주식 비중이 2027년도까지 14%로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은 164조 9천억 원에서 192조 정도로 한 27조 1천억 원 정도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일단 비중이 줄었다고 국민연금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유액이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이유는 뭐 기금액이 증가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일단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고 이제 해외 주식 비중을 좀 증가시키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작년 배분안은 보니까 2026년까지 38.5%로 확대 예정이었는데 올해 배분안에서는 2027년까지 40.3%로 확대하기로 이제 변경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올해 평균 보니까 27.8% 정도 나오는 것으로 체크됐습니다. 국내 채권 비중 보니까 26년까지 24.7%에서 27년 22.9%로 채권 줄이기로 했고요. 그리고 해외 채권 같은 경우는 26년, 27년 똑같이 8%로 유지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그리고 대체 투자 비중은 14.3%, 14.8%로 0.5%포인트 높아졌다는 부분이고요. 일단 국민연금이 국내를 줄이고 이제 해외로 늘리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자산에 대한 수익률이 국내 자산 수익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가 원인이다라고 밝혔는데 일단 보통 연금 가입자한테 돈을 내주려고 하면은 사실 내줄 때쯤 돼서 한 번에 매도를 하게 되면 증시에 큰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미리 좀 매도를 한다, 뭐 줄이겠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일단 국민연금의 역할 두 가지죠. 크게 첫 번째로는 연금 수익률 극대화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주식의 안정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신경을 좀 써야 되는데 우선 하나 체크할 거는 현재 해외 주식과 채권 투자 시에 환해지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현물 외환 시에서 달러를 매입해서 바로 투자하는 방식이 사실 달러 환율 급등 등 환율 시장 불안 이슈를 좀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뭔가 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은 줄인다 하더라도 투자금은 증가하긴 하지만 채권 시장의 투자액은 내년부터 축소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당분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유효할까요? 좀 어떻게 보세요, 한용희 수석님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고 이게 네. 시각의 차이이기는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국내 주식 비중 2023년까지 15.9%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총량을 보셔야 됩니다. 총량 같은 경우에 지금 2022년 1분기 기준으로는 한 157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식 비중이 43%에서 해외랑 이제 국내 주식으로 나눠지겠죠. 근데 2023년 말까지의 투자 총량을 보시는 171.9조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총량은 늘어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늘어나냐면 결국에는 지금 159조 원에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면 한 3조 원, 4조 원? 뭐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159조 원에서 170조 네네. 원대로요. 157조 원에서 이제 171.9조 원으로 네. 늘어나면 한 4조 원 정도 늘어난다라는 것인데 그럼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결국엔 수급이 들어오는 것이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삼성전자 비중이 압도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0년 말 기준으로 삼성전자 평가액만 봤을 때 51조 원에서 52조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중은 줄어도 공격적으로 해외를 더 투자하는 것이지 그 총량의 금액은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 수급에서는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렇게 높지만 결국엔 총량으로 봤을 때 투자하는 금액은 더 늘어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북미 쪽으로 이제 조금 더 간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좀 뭐 대세를 거스를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대체 투자에서도 봤을 때 부동산 투자에서도 보면은 지금 북미 쪽 지역이 워낙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증시에서는 이렇게 뭐 국민연금이 빠져나간다 이런 시각보다는 결국엔 총량의 금액은 늘어나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나 뭐 SK하이닉스, 뭐 LG화학,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 그리고 그래도 유심히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총량은 늘어난다는 게 포인트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또 주말 사이 삼성전자의 호재성 뉴스가 쏟아졌으니 삼성전자 뉴스 터치해보고 가겠습니다. 스마트폰은 세계에서 1등, 이미지 센서는 1등 소니를 바짝 추격하는 2등, 반도체는 4공장 공사 들어가기도 전에 5공장 짓는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시장이 환호할 만한 1등 이야기, 스마트폰 이야기 좀 자세히 해볼까요, 대표님? 네, 이번에 삼성전자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엄청난 돈을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또 좋은 소식들이 자꾸 좀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 4월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시장에서 5년 만에 월 기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브랜드의 공세에 고전했던 인도 시장에서 1년 8개월 만에 1위를 재탈환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인도 시장 내 점유율을 공개하지 않았다라는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 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갤럭시 휴대폰은 지난달 전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이 24%로 3개월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9% 정도, 9%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월간 점유율을 보니까 2017년도 4월 25%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2위인 애플이 15%, 격차는 9%포인트 차이고요. 3위 중국 샤오미는 12%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호실적 같은 경우는 최근 플래그십 그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22 시리즈 그리고 갤럭시 A53, 5G를 포함한 중저가폰 갤럭시 A 시리즈의 흥행 이것에 대한 영향으로 좀 분석이 좀 되고 있고요. 또한 현재 중국 휴대폰 시장이 좀 부진한 영향이죠.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도 폴더블 폰을 앞세워서 현재 선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갤럭시 폰 뭐 우수한 성적은 올해 초부터 많이 알려져 있어서 관련주에 선 반영이 된 건 아닌지 싶은데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혜주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어떤 종목 보세요? 지금 뭐 카메라 쪽을 좀 봐야 되기는 하겠죠. 근데 카메라 쪽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모바일 카메라 이익이 나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워낙 좀 마진이 적다 보니까 지금 MC맥스나 파트론이 주요 업체이기는 한데 네.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는 두 업체는 결국에는 먹고 살 길은 전장 쪽에 남아 있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장이요? 네, 전장용 카메라죠. 요즘에 이제 뭐 에이다스나 아니면은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인해서 전장용 카메라 수요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결국에 이쪽에서 좀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들은 좀 많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중에서 좀 괜찮은 게 MC넥스. MC넥스 같은 경우는 마진이 많이 안 남는 카메라 모듈 쪽에서 지금 뭐 잘 하고 있더라도 뭐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A53 시리즈의 흥행이 좀 많이 돋보였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중저가 아닌가요? 네, 중저가죠. 그러니까 S 시리즈가 이제 플래그십이고 A 시리즈는 이제 중저가 폰인데 인도 시장에서 좀 많이 팔았어요. A 시리즈가. 네. 왜 그러냐면 그 기존의 샤오미가 인도 시장에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 그 인도와 중국 쪽에 분쟁이 있었죠.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 분쟁으로 인해서 불매 운동. 그러면은 샤오미의 반사이익에 대한 게 삼성전자 A 시리즈로 좀 이동이 됐다. 그러면 MC넥스가 왜 수혜를 받았냐면은
OIS 그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2021년 3월 A52 시리즈 이후에 탑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OIS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계속 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일단 자리는 잡았고 전장에서는 현대모비스랑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만 자리를 잡는다라고 하면은 MC넥스는 좀 그래도 이익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 종목 MC넥스 꼽아주셨고요. 다음은 해운 운임지수 뉴스 보겠습니다. 최근 해운주들의 외인 기간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주말 사이 나온 업황 뉴스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일단 글로벌 해운 운임이 2주 연속으로 상승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주 노선은 내리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7일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죠, SCFI를 보니까 전주 대비해서 12.66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1월 달에 정점을 찍은 이후에 17주 연속으로 하락했는데 지난주에 18주 만에 반등하고 추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업계 종사자에게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일단은 중국 상하이시 봉쇄 해제가 좀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가 잘 아신 대로 6월 달부터 상하이시 봉쇄를 이제 해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보니까 중국 쪽에 좀 살펴보면은 이제 지하철이랑 시내버스들은 이미 재개를 좀 시작했고요. 정상화를 좀 시작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리고 있고 이 봉쇄를 해제함으로써 아무래도 물동량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해운 운임 반등을 이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 수출 보니까 한 4, 5월 달에 한 3에서 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는데 이 소식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첫 번째, 상하이시 봉쇄 해제로 물동량이 증가한다. 이로 인해서 운임이 반등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수출 관련 지표 4월 달, 5월 달이 한 3에서 5% 감소하니까 2분기 중국 관련 수출 지표는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 이 부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중국 수출 지표 변수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올라온 해운주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한영 시장님? 그 글로벌 해운 운임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 두 가지 섹터가 있죠. 그 네. 컨테이너랑 이제 BDI 건화물 지수인데 그 컨테이너 같은 경우 HMM, 그다음에 건화물 같은 경우는 펜오션이나 대한해운이 있는데 저는 지금 보시는 표와 보시다시피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반등을 제대로 한 지가 지금 2주가 안 됐어요.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봉쇄 조치가 완화되고 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네. 이게 반등폭이 빠르게 올라오면은 저는 HMM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일단 올라오는 폭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나오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는 BDI 지수는 좀 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원자재가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를 수요로 필요하는 기업들이 그 선주문을 많이 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자재 그 건화물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발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지금 그 BDI 지수도 한번 보여주시면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BDI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 대한해운이 저는 좀 탑픽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도 좀 선별적인 흐름을 예상하고 계시네요. 이어서 만년 저평가로 불리는 기업이죠. 지주회사 LG의 자사주 취득 소식입니다. 배당금 수익 한도도 없앤다고 한다고요? 네, 뭐 LG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5천억의 자사주 취득을 하기로 했다는 그 소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뭐 자사주 취득만 하고 또 소확행이 없습니다. 뭐 항상 그렇죠. 일단 소식을 전하고 제가 뒤에 의견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7일 날 이사회를 열고요. 2024년 말까지 5천억 정도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습니다. KB증권과 오늘 30일부터 이제 취득 결정, 신탁 계약을 체결하기로 예정했다는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여러 가지를 쭉 살펴보니까 일단 좀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익 한도로라는 제한 표현을 좀 없앴고요. 이거는 자회사 이익 변동으로 일시적 발생하더라도 배당 재원의 안정성 그리고 유연성 확보하기 위해서라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다.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사업에 투자하면서 지속 성장 가능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건 일단 LG 측의 얘기고요. 지난번에 계열사 분리 때 미국의 행동주의 펀드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도 그때 당시에 반박 이유도 주주 가치 제고였다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까지 하면서 주주 입장에서는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승하죠. 이에 따라서 주가 부양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문제는 매입한 자사주의 소각이 없으면은 주주 입장에서 별다른 이익이 없습니다. 특히나 그러진 않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역시 이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명분상으로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어떤 큰 금액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통큰 배당까지 발표했는데 국내 최고 기업 중에 하나인 LG가 그 소각까지 완벽하게 해주면은 주주를 위해서 완벽하게 이런 정책을 취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네, 사실 LG 주가의 호재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는 목표 주가 하향 조정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LG나 SK나 지주사 디스카운트들이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뭐 이사회 열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려면 행동을 좀 해야 된다라는 맞아요.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저 이슈 때문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좀 섣부른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그 미국 쪽에서는 이제 지주사들에 대한 게 디스카운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주주한테 배당도 많이 하고 배당 정책이 좀 많이 주주한테 많이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이슈만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너무 빠르게 투자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인내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들보다 다른 쪽에 좀 맞춰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을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말 좀 행동을 지켜보고 한번 천천히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고요. 이어서 전략 좀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영 대표님의 전략은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불필요한 손절은 줄이자라는 내용으로 준비해봤는데요. 지난주에 미증시가 좀 괜찮죠. 그리고 최근에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좀 나쁜 곳에서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좀 올라오다 보면은 내 종목의 손실도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서 뭐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 갈아타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존에 투자하시던 종목이 실적이 괜찮고 돈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하면은 그대로 포지션 유지하시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한영희 수석님의 전략도 들어볼까요? 요즘에 저는 섹터를 좀 짚어드리자면은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좀 주목되는 게 이제 에너지 섹터가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에너지 섹터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유주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그게 이제 S-오일이죠. 얼마 전에 뭐 폭발 사고가 있었지만은 반등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정유주도 괜찮지만은 제가 조금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금 유럽 쪽에서 천연가스 수입을 좀 금지하다 보면은 태양광이나 풍력 쪽으로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는 조금 더 풍력보다는 태양광에 많이 집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OCI나 하나솔루션 이렇게까지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인 에너지에 이어서 뭐 신재생 에너지까지 좀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월요일 투자 뉴스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그리고 FI리서치 한용희 수석과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